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MG 조폭을 참교육한 707부대의 여군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혹한의 서리빨보다 더 차가운 공포를,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는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든든한 희망을 선사하는 백야부대. 그곳에서도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던 서리태라는 코드네임의 윤서리. 중사는 꼬박 1년 반이라는 숨막히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꿈결처럼 달콤한 열흘간의 정기 휴가를 받아 자신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았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득 메운 국내 유수의 첨단 IT 기업들이 밤낮 없이 뿜어내는 인공적인 불빛의 향연과 그 주변으로 마치 미래 도시의 모델하우스처럼 새롭게 조성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의 화려하고도 세련된 풍경은 그녀가 지난 1년 반 동안 생사를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했던 삭막하고도 위험천만한 분쟁 지역의 황량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빌딩 숲으로 변해버린 판교는 차갑고 세련된 도시의 이면 깊숙한 곳에 그녀만이 간직한 소중하고도 따뜻한 유년 시절의 추억과 애틋한 그리움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세상 단 하나뿐인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녀가 망설임 없이 향한 곳은 판교에서도 손꼽히는 신흥부촌의 중심에 자리한 마치 하늘의 궁전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듯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판교 천상의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 씨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던 시절, 아무런 혈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아버지처럼 때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든든한 삼촌처럼 그녀를 그림자처럼 묵묵히 돌봐주었던 박두칠 아저씨가 아파트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보안팀장으로 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끔찍한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이웃집의 가엾고 어린 서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때로는 하늘이 보내준 작은 천사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던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고맙고도 각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서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인 707부대에 당당히 입대한 후에도 그는 늘 먼발치에서 그녀를 자신의 친딸처럼 진심으로 걱정하고 뜨겁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서리. 정문 초소에서 익숙한 박두칠 아저씨의 듬직한 뒷모습을 발견한 서리의 얼굴에 마치 새벽녘 동트는 하늘의 햇살처럼 맑고 환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휘어진 머리카락과 웃을 때마다 눈가에 깊게 패는 인자한 주름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강직한 그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과 평온함을 서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고? 우리 서리 아니가? 세상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이 늙은 아저씨가 얼마나 놀라는지. 박두칠 아저씨는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리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얼굴 가득 기쁨의 한박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하며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친부녀가 극적으로 상봉한 것처럼 정겹고도 애틋한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서리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하고 달콤한 꿀물을 정성껏 타주며 그녀가 부대에 있는 동안 아파트 단지에 새로 이사온 이런저런 사람들과 그들 때문에 생겨났던 소소하지만 때로는 골치 아픈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어린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리는 그 따뜻한 꿀물 한 잔에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의 온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피로와 긴장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평화롭고도 안온한 순간만큼은 그녀도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원이 아닌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박두칠 아저씨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카 평범한 윤서리일 뿐이었습니다.
서리가 박두칠 아저씨와 함께 정겨운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조용한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는 불청객처럼 요란하고도 귀를 찢는 듯한 불법 개조 스포츠카의 배기음과 함께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하고도 번쩍이는 형광색으로 차체 전체를 도배한 최고급 외제 컨버터블 한 대가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으로 마치 도로 전체가 제 것인 양 거칠고도 위협적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차는 마치 자신의 위세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방문객을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은 물론이고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 서너 칸을 보란 듯이 아무렇게나 마구 차지하며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의 등장 장면처럼 위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요란하게 열리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걸어다니는 명품 카탈로그처럼 현란하고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도배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방이라도 그 무게에 목이 부러질 듯 두껍고 육중한 순금 목걸이가 번쩍거리며 걸려 있었고 양 손목에는 현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시계와 팔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짧게 자르고 옆머리를 하얗게 민 독특하고도 불량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최고급 실크 셔츠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양팔과 목덜미를 빈틈없이 채운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위협적인 디자인의 문신 그리고 금방이라도 사소한 시비를 걸듯 주변을 향해 이글거리는 오만하고도 도전적인 눈빛은 그가 결코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아님을 단번에 그리고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진혁. 최근 몇 년 사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IT 사업가들과 신흥부유층 자제들을 상대로 교묘한 수법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신종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하며 급격히 막대한 부와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MZ 조폭의 젊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불법적으로 긁어모은 검은 돈으로 이 아파트의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보란듯이 현금으로 매입하고 보란듯이 이사와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하듯 연일 밤낮으로 시끄러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영감. 눈깔에 백태라도 꼈나? 아니면 이 좋은 세상에 차단기 올리는 법도 까먹었어? 내가 지금 5분 안에 중요한 사업 미팅 가야 해서 바빠 죽겠는데 눈치껏 알아서 빨리빨리 못 움직여, 이 씨발. 차진혁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값비싼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박두칠 아저씨를 마치 벌레 보듯 경멸하고도 쏘아보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함께 오만한 반말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똑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급하고 어설퍼 보이는 젊은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의 로고를 매만지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이 천박하게 키득거렸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갑작스러운 봉변에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지만 단호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차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 아파트 입주민으로 정식 등록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규정상 미등록 차량은 반드시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오니 잠시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신분 확인에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규정? 야, 이 틀딱 영감아. 내가 지금 누군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따위 개 같은 규정 따위를 나한테 감히 들먹거리는 거냐? 내가 이 아파트에 한 달에 꼬박꼬박 쏟아붓는 돈이 얼만 줄 알아, 이 씨발놈아. 당신 같은 늙은이가 평생 허리 빠지게 벌어도 꿈도 못 꿔볼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빌어먹을 차단기나 당장 안 올려. 차진혁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경비초소의 방탄유리가 깨질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리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박두칠 아저씨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차진혁을 향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빛은 그 어떤 날 선 경고나 위협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도 서늘하게 그의 오만 불손한 기세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차진혁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움찔했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등장에 더욱더 알량한 객기를 부리며 기세등등해져선 서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이고도 음흉한 시선으로 훑어보며 능글맞게 비웃었습니다. 오호라, 이 영감탱이 뒤에 이렇게 젊고 어여쁜 아가씨를 숨겨두고 있었나? 근데 어쩌나 나는 원래 이런 어리고 반반하게 생긴 계집애들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더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아주 못된 스타일이라서 말이지. 크크크. 서리의 아름다운 눈빛이 순간 시베리아의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밤처럼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차갑고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잠자고 있던, 그러나 한번 깨어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백호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고 오만한 조폭 두목 차진혁의 선량하고 연로한 경비원 박두칠 아저씨를 향한 의도적이고도 악랄한 괴롭힘과 상식을 벗어난 갑질은 마치 끝나지 않을 악몽처럼 지긋지긋하고도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특히 박두칠 아저씨가 홀로 근무하는 야간 시간이나 다른 동료 경비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만을 교묘하게 골라 더욱더 사소하고 치졸한 트집을 잡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수시로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며 경비실의 강화 유리창을 자신의 값비싼 골프채로 마구 내려치며 박두칠 아저씨의 단잠을 깨우고는 자신의 차를 지하 주차장의 가장 넓고 전망 좋은 로열층 명당 자리에 대신 주차해 놓으라고 고래고래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이 즐겨 찾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값비싼 프랑스산 와인과 캐비어 세트를 박두칠 아저씨에게 강제로 자신의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까지 직접 배달하게 시키고는 배달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와인의 온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불호령을 내리며 심할서와 경위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강요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하나뿐인 딸처럼 아끼는 서리에게 혹시라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자존심 때문에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며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철저히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어느새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흘리는 식은땀은 그가 홀로 겪고 있는 극심한 마음고생의 깊이를 고스란히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박두칠 아저씨의 안쓰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외면할 수 없다고 단호히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박두칠 아저씨를 저 악마 같은 인간의 소나기에서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휴가 기간 전부를 반납할 각오로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비밀 작전을 통해 몸에 익혔던 모든 정보 수집 능력과 최첨단 잠입 기술, 그리고 인간 심리 분석 기법까지 총동원하여 차진혁이라는 인간 말종과 그가 검은 돈으로 운영하는 불법 범죄 조직의 실체에 대해 마치 고도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밤이슬을 맞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때로는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하여 차진혁의 동선과 그가 비밀리에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지트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끈질긴 조사 결과 차진혁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나 신흥 조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수익을 미끼로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교묘한 방식의 투자 사기를 일삼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신종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손을 대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 조직의 핵심 우두머리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범죄 수익을 안전하게 은닉하고 새로운 범죄를 치밀하게 모의하는 핵심 아지트로 교묘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차진혁이라는 인간과 그가 이끄는 범죄 조직이 자신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밀하며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응징의 차원을 넘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기생하는 저런 암적인 존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에 온몸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은 이미 한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한민국 707 특임대원의 냉철하고도 결연한 의지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럽고도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차진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검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조직원들과 함께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도 온 것처럼 광란의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온갖 저속하고 난잡한 욕설과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고 바로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은 더 이상 견디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박두칠 아저씨에게 간곡히 항의하며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펜트하우스 인터폰으로 차진혁에게 연락해 소음을 줄여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량의 마약에 취해 이성을 완전히 잃은 차진혁은 오히려 내까지 타차는 늙은 영감탱이가 감히 지금 이 몸의 신성한 파티를 방해하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라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질렀고 급기야 자신의 곁을 지키던 가장 험악하게 생긴 부하 2명을 데리고 마치 저승사자처럼 직접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맞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네. 내가 누군지 벌써 잊었어? 차진혁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경비실의 튼튼한 책상을 발로 걷어차 박살내며 박두칠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힘없는 노인을 벽으로 야만적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미 연로하고 기력이 쇠한 박두칠 아저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그의 낡았지만 늘 깨끗하게 닦아 쓰던 돋보기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외출할 때마다 불편한 다리 대신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던 아끼는 낡은 우산이 들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차진혁의 광기 어린 발길질에 힘없이 두 동강이 나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버러지 같은 영감탱이. 오늘 내가 내 놈 재산날을 만들어주마. 차진혁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박두칠 아저씨의 배를 자신의 육중한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려는 듯 극도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일말의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폭력성과 파괴적인 광기만이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려는 듯 떨리는 눈으로 그를 힘겹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부러진 채 나뒹구는 낡은 우산은 마치 그의 한평생 짓밟힌 삶과 무너져 내린 존엄을 처참하게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하며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경비실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시는 박두칠 아저씨에게 따뜻한 야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모든 끔찍하고도 야만적인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윤설이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컵라면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다른 한 손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빛은 이미 인간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오직 눈앞의 적을 섬멸하려는 백호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맹렬하며 무섭도록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진혁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마약에 잔뜩 취한 기운과 자신의 뒤에 버티고 선 두 명의 건장한 부하를 믿고 터져나오는 특유의 오만함으로 그녀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어쭈구리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타이밍까지 맞춰서 등판하셨네. 혹시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밤늦게 몰래 숨겨둔 어린 딸이라도 되시나? 아니면 이 영감탱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뜨거운 밤의 정부라도 되시나? 하하. 꼴에 아주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구만. 그의 저급하고도 모욕적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리의 몸이 마치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섬광처럼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초인적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컵라면을 마치 무기처럼 옆으로 힘껏 던져버리고 차진혁의 곁을 지키던 부하 중 하나가 미처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복부 정중앙 즉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명치를 그녀의 강철처럼 단련된 팔꿈치로 정확하고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하는 짧고도 처절한 신음과 함께 거구의 부하는 그대로 하얀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부하가 당황하여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려 하자 서리의 그림자 같은 발이 이미 번개보다 빠르게 날아가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걷어찼고 동시에 이어지는 회전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강타하여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과정이 마치 잘 짜인 무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 한 번 깜빡할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숨 쉴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진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도저히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광경에 마약 기운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리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려 했지만 그의 크고 육중한 주먹은 단 한 번도 서리의 옷깃은커녕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의 직선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공격을 마치 우아한 한 마리 학처럼 춤을 추듯 가볍고도 여유롭게 피하며 오히려 그의 육중한 몸의 균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 다루듯 교묘하고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굵은 목덜미 뒷부분을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정확히 가격하여 그의 의식을 잠시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은 뒤 그녀가 평소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다니던 특수 제작된 케이블 타이로 그의 양손을 등 뒤로 단단하고도 신속하게 결박했습니다. 내놈 같은 인간 말종, 사회의 암적인 쓰레기들은 이 나라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오늘과 같은 이런 뼈저리고도 확실한 참교육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 서리는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차진혁을 싸늘하고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도 냉혹한 분노와 정의를 향한 불타는 갈망만이 강렬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젊고 오만했던 조폭 두목 차진혁과 그의 충실한 부하들을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제압한 서리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신속하게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길러주신 박두칠 아저씨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기생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원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준엄하고도 비공식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난 며칠간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차진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금 보듯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차진혁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최첨단으로 알려진 펜트하우스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마치 제집 드나들듯이 손쉽게 해제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자신의 집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펜트하우스 내부는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물품들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재의 비밀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대포폰과 수십 개가 넘는 대포 통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의 개인용 최고 사양 컴퓨터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파멸로 이끈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기록과 방대한 양의 회원 개인정보, 그리고 치명적인 신종 마약 거래 장부로 보이는 고도로 암호화된 파일들이 빈틈없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707 특임대 시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으로 익혔던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도의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복잡한 암호화된 파일들을 마치 암호 해독 전문가처럼 순식간에 해독하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네트워크의 전모와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의 경로,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더욱 거대한 배후 세력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해커나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처럼 빠르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보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개의 휴대용 저장 장치에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백업하고,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으로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마약 수사대의 공식 신고 채널에 제보 이메일을 신속하게 발송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제보 이메일에는 차진혁 일당의 모든 구체적인 범죄 증거 자료들과 함께 그들의 주요 활동 시간대와 비밀 아지트에 대한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리가 차진혁의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흔적 없이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믿을 수 없게도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두칠 아저씨를 병원으로 모셔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조치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휴가 기간 동안 임시로 머물던 숙소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하늘의 그물처럼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법의 엄중한 심판이 저 오만하고도 어리석었던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덮치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밀하고도 대담하며 정의로운 작전은 이제 막 그 장엄한 서막을 성공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리의 목숨을 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도 결정적인 익명 제보를 받은 대한민국 경찰청은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수사는 마치 거침없이 흐르는 급물살을 탄 것처럼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차진혁의 펜트하우스를 전격적으로 급습하여 현장에서 다량의 치명적인 신종 마약과 수십억 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장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들을 남김없이 압수했습니다. 또한 서리가 이미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독해 놓은 디지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진혁이 이끌던 신흥 MG 조폭 조직의 핵심 간부들과 비밀 자금책, 그리고 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자금 세탁을 도와주던 더욱 거대한 규모의 상부 조직까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리는 이 모든 숨막히는 검거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자신의 과거 707 시절의 각별한 동료이자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핵심 브레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 민준에게 철저히 익명으로 위장하여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간접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민준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확성과 믿을 수 없는 치밀함에 연신 혀를 내두르면 비록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묵묵히 정의를 위해 활약하고 있을 그 익명의 영웅의 존재에 대해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리가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진혁 조직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악랄한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를 단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와해시키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은닉해둔 막대한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추적하여 국고로 전액 환수하는 데 결정적이고도 혁혁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작전명 판교 피라냐 소탕작전은 그렇게 단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른 동료들의 숨은 노력으로 인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불필요한 저항 없이 완벽하게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 판교의 밤거리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젊고 교활한 독사 차진혁과 그의 추악한 조직은 그렇게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쏘아올린 정의로운 분노의 불꽃으로 인해 마치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범죄의 아성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들의 화려했던 아지트는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압수수색되어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차진혁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추악한 범죄들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고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오만함, 그리고 검은 돈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절망과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교도소의 어둡고 차가운 독방에 홀로 갇힌 차진혁은 그제야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윤설이라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압도적이고 강력했던 정의의 무게와 인간적인 위험 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고 의지했던 돈과 폭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달콤한 독을 품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뒤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후회와 끝없는 절망,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참회의 불씨가 힘겹게, 그러나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설이와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짓밟았던 박두칠 아저씨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남은 평생토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심판의 밤은 그에게 길고도 어두웠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아주 희미한 빗줄기는 결코 꺼지지 않고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진혁의 갑작스럽고도 극적인 검거와 함께 그가 철옹성처럼 이끌던 젊고 악랄한 MG 조폭 조직 판교 피라냐는 마치 뿌리 뽑힌 거목처럼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직의 절대적인 구심점이자 자금줄이었던 우두머리를 잃은 조직원들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떼처럼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거나 이미 촘촘하게 펼쳐진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망에 걸려 마치 가을 낙엽처럼 차례차례 검거되었습니다. 그들이 첨단 IT 도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젊고 유능한 IT 사업가들과 세상 물정 모르는 신흥부유층 자제들을 주된 먹잇감으로 삼아 지난 수년간 은밀하게 벌여왔던 각종 교묘한 온라인 사기 행각,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악질적인 불법 투자 유치, 그리고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명적인 신종, 마약 유통 등의 추악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알려졌던 판교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윤설이가 목숨을 걸고 익명으로 제공한 너무나도 결정적이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진혁 조직의 배후에 숨어있던 더욱 거대하고 추악한 검은 세력의 실체까지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패한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추악한 비리까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한바탕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아픔과 혼란 뒤에는 골마 터진 환부의 썩은 살을 깨끗이 도려내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듯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과 믿음이 함께 굳건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가장 고요하고도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아주 작고도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이토록 거대한 파장과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순간적인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명백한 불의에 맞서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더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원으로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포기할 수 없는 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름도 빛도 없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 사회의 깊은 어둠을 밝히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수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모범수로 형기를 대부분 마친 차진혁은 과거의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깊고도 처절한 회한의 그림자가 여전히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그 천박하고 불량했던 광기 대신 놀랍도록 차분하고 진지하며 선량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판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박두칠 아저씨가 여전히 예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박두칠 아저씨의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과 악행에 대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말없이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리며 지난날의 과오는 모두 깨끗이 잊고 앞으로는 부디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아직 젊으니 자네에게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네. 라며 바다처럼 넓고 깊은 용서의 말을 건넸습니다. 차진혁은 박두칠 아저씨의 그 조건 없고 한없는 용서 앞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어두운 인연과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봉사단체에 들어가 자신과 같이 어둡고 방황하는 길을 걸었던 혹은 걸으려 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선도하고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럽고도 추악했던 과거를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진정한 힘과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꿈을 심어주었고 그는 점차 절망의 나락에서 돌아온 진정한 멘토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파멸의 길에서 구원해준 이름 모를 영웅 윤설이와 자신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준 박두칠 아저씨의 크나큰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며 남은 평생을 낮은 자세로 속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년의 평화로운 세월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 판교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차진혁은 이제 어엿한 사회적 기업의 능력 있는 대표가 되어 과거의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위기의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건강한 자립을 돕는 보람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추악했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부드러운 미소와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사로운 주말 오후 그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후원하고 있는 한 청소년 쉼터에서 주말을 맞아 찾아온 아이들과 함께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화단을 가꾸는 즐거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쉼터 앞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을 명예롭게 떠나 경찰 조직 내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손꼽히는 경찰청 본청의 중요한 부서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경찰 간부로서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정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두칠 아저씨를 통해 차진혁의 놀라운 변화와 진심 어린 선행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고 그의 용기 있는 새로운 삶을 먼발치에서 묵묵히 응원해왔던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재회 앞에 잠시 어색하고도 감격스러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차진혁이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윤설이 선생님.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 한 인간의 진심 어리고도 깊은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과거 그 어떤 작전 성공 후의 미소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진심에 화답했습니다. 차진혁 대표님, 아주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그늘진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에 지독했던 악연이나 불편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밤의 차가운 서리가 깨끗이 거친 어느 봄날 아침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하고 희망찬 햇살이 눈부시게 가득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그날 오랜만에 박두칠 아저씨와 함께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한 판교 중앙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공원에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 단위의 시민들과 젊고 아름다운 연인들의 행복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가득했습니다. 박두칠 아저씨는 이제 고된 아파트 보안팀장 자리에서 명예롭게 물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 관리를 돕는 소박한 자원봉사를 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잔잔하고도 소중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그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우리 설이야, 내 덕분에 이 아저씨가 사는 우리 동네가 이렇게나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구나. 내가 바로 이 판교에 숨겨진 진짜 영웅이다. 박두칠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설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의 진심에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눈앞의 명백한 불의를 보고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는 한 명의 양심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전직 특수부대원의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짧았던 휴가를 모두 마치고 다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찰청 본청으로 복귀하는 길, 설이는 KTX 열차의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판교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넓고 복잡한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둠과 불에 그리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깊은 어둠을 밝히려는 작지만 용기 있는 등불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에는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빛나는 경찰 배지를 자랑스럽게 매만지며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국민들을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굳건히 지켜내는 자신의 숭고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판교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맑고 푸르렀고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백야의 이름 없는 수호자 윤설이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헌신과 용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가 만들어갈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또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